안녕하세요. 김은정의 원유라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어요? 전 잘 보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나 기분 다운되는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감사한 일이 더 풍성했기 때문에 미소 짓는 한 주를 보냈어요. 에버노트 열어서 감사일기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 감사 주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요즘 미니토마토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달아요. 그렇고 제철 과일이라서 그런지 되게 맛있고요. 블루베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는 과일을 차로든 그냥 생 과일이든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으면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은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조찬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29번째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비가 온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찾아보니 그 새벽 시간대 강수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나주에서 오신 분도 계셔서 되게 새벽 나비분들이 이동할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 때 기적처럼 새벽 나비분들이 이동하는 시간대엔 비가 소강 상태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새벽에 눈 뜨자마자 비부터 체크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비가 멈춰 있는 거예요. 와, 소강 상태여도 감사할 텐데 비가 그쳐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저의 기도가 우주 에너지에 닿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덕분에 안전하게 다들 운전하고 오셔서 토요일날 새벽 아침 좋은 에너지 듬뿍 받아서 행복한 주말들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이번 주에는 어떤 감사한 일들이 저에게 찾아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감사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단 오르기 미션 수행 중인 거 아시죠? 지지난주에는 30층 도전했었는데 지난주에는 10층 더 올려서 40층을 도전했었어요. 40층 도전 성공했을까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1, 2, 3, come on! 어제까지 했던 10층인데 오늘은 10층을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40층으로 목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제 5층 남았습니다. 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션 완수. 2, 3, come on! 드디어 오늘 40층 미션 완료. Come on! 오늘이 12일 계단 오르기 미션 완수. 이번 주에는 다시 10층을 더 올려서 50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션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책 소개였거든요. 그 블로그에도 서평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유명한 책, 인기가 많은 책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서관 서가를 거닐다가 또는 그 서점을 아이쇼핑하듯이 거닐다가 발견한 책, 추천받은 책, 제가 관심 분야여서 애정을 갖고 읽은 책들 중에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고 함께 읽고 싶은 책들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그것을 오늘 처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좀 모든 걸 완벽히 좀 갖추고 뭔가 좀 완벽해진 상태에서 하려고 했더니 책들이 막 너무 쌓여가는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첫 발을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실행으로 옮기면서 서서히 발전해 보자 라고 마음 먹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책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책이 제일 좋아서 첫 번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독서책이어서 먼저 소개해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회복 탄력성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그 교육 전문가이신 심정쌤 글에서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계속 그 독서 목록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읽어봤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목차를 보면 1장은 이게 총 1, 2, 3, 4,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장은 그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많이 나와 있고요.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2장은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가 얼마인지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은 한 198점이래요. 근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나의 그 회복 탄력 지수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이려면 두 가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이 돼 있고 마지막 장 5장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복 기본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거 하나와 그다음 강점을 찾아서 강점 개발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습관은 뭐가 있냐면 운동하기와 감사하는 습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르는 습관을 들이라고 돼 있어요. 소개가 돼 있거든요.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의미 있는 문장들을 몇 개 살펴보면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11페이지 나온 내용인데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현대사회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인정, 커서는 사회적 인정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선망과 칭찬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으며 자라난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정말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인정 욕구를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이를 기를 때도 너무 부모 인정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도록 기르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정 욕구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서 보면 카우아이 섬을 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되게 정말 심각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원동력이 뭘까라고 답을 찾아봤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희 새벽 나비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부분 읽으면서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존재였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줄 것인지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부모가 아이가 잘 크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멘토가 부모일 수도 있지만, 부모 아닌 다른 제3자가 아이를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전 그 말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이 부분을 읽는데 그 속담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그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대목이었거든요. 여기 책 보면 그 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연구 대상했던 아이들 보면요, 되게 잘 자랐는데 태어난 배경, 환경들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건강한 아이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건 아까 누군가의 절대적 지지와 사랑을 받고 컸다라는 거 보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여기 보면 되게 그것도 나와요.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31명으로 교통사고의 2배에 달한다. 이건 최고 수준이다.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의 1.5배이며 그리스의 10배이고 전체 OECD 국가들 평균에 비교해도 3배에 육박한다. 이거 보면 되게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우리나라인데 정신적으로 마음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다는 통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좀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좋은 에너지를 좀 나눠주고 이런 걸 하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살률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또 그 다음 보면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자기 강점을 찾고 강점 수행을 하라고 나와요. 자신의 각자의 강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강점 수행을 하면서 2가지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2가지 습관이 뭐냐면 감사하는 습관과 운동하는 습관. 여러분 하고 계시죠? 저도 현재 지금 이거 실천 중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 주요 키워드로 보면 펀 경영력이 나오거든요. 즐거운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의 효율이라든지 능률이 훨씬 좋고 결과도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를 되게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경영하시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키워드는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감?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감을 위해서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들어 볼까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나마스테. 예전에 나마스테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뜻을 여기서 알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라는 뜻이 돼요. 나마스테. 참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강점 수행. 강점 수행에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래서 강점을 찾고 나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습관들을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회복 탄력성을 읽고 제가 본격적한 거를 말씀드리면요. 좀 생활 행복 지수, 평소 생활이 좀 행복하게,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끔 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웃는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웃는 거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냥 미소 짓는 거 하고, 치아가, 연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입술이 안 닿게 이에 문대요. 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는 연습하는 것 또한 이 근육이 그 상태가 자연스러워지면 뇌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저는 운전하다가도 무의식 중에 그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환하게 웃는 연습?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고요. 책의 영향력은 참 큰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 제가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감사일기 쓰기라든지 매일 운동하는 거. 전 이게 습관이 거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하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현재 갖고 있는 습관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인사드릴지 기대해 주세요. 처음이라 좀 많이 어색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부담 없이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많은 책을 소개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